한시 자유로운 여행 6번째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오늘은 과고인장이라는 시를 통해서 중국 당나라 시절 약 1300여 년 전 호북성 양양 부근에 있는 농문산에 살고 있던 맹호연이라는 분과 그의 시골 친구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맹호연은 689년에서 740년까지 산 분인데 왕유보다는 약 10년 먼저 태어난 분입니다. 중국 당나라의 시인으로서 이름이 호연인데 자도 호연입니다. 아마 호연지기를 굉장히 좋아했던가 봅니다. 그리고 호는 농문거사라고 그러는데 그가 농문산에 살면서 거의 벼슬을 하지 않고 전원에서 시를 쓰면서 지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호를 붙인 것 같습니다. 40세 때 장안에 나가서 시로서 이름을 날리고 왕유나 장구령 같은 그런 분들과 사귀었습니다. 그 맹호연의 시는 왕유의 시풍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격조 높은 산수시로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읊어서 왕유와 더불어서 왕맹이라는 칭호를 받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과고인장이라는 시를 한번 먼저 쭉 읽어보고서 시작하겠습니다. 과고인장. 고인 구개소하고 요와지 전가라. 녹수 촌변합이요 청산 과괴 사라. 개헌 면장포하고 파주 화상마라. 대도 중영일하여 활례 취국화리라. 예, 이것도 역시 오원율시입니다. 오원율시는 8구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2, 4, 6, 8의 마지막 그 글자가 운자입니다. 여기서는 전가할 때 가, 그리고 과계사할 때 사, 그리고 화상마할 때 마, 그리고 마지막에 그 취국화할 때 화. 그래서 가, 사, 마, 화. 예, 중국어라면 자. 근데 이 시에는 현대는 시에 그러지만 과거에는 샤 그렇게도 읽었습니다. 그다음에 마, 화 전부 다 아 하는 운으로다가 같은 올림의 글자로 아분을 한 것이죠. 자, 그러면은 본문을 한번 해석을 해보겠는데 과는 지날 과자인데 어딜 지나가다 또는 들리다 이런 뜻이죠. 고인, 예, 이건 우리하고 좀 다르게 쓰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고인은 돌아가신 분을 고인이라고 그러는데 중국인들은 고인은 친구를 말합니다. 오랜 친구. 고우, 중마고우 할 때 고우자가 오래다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장은 별장과 같은 의미인데 여기서는 친구의 시골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친구의 시골집에 들러서 하는 이런 게 이제 제목이겠죠. 자, 첫째 연의 1구를 보겠습니다. 고인 구개서하고 친구가, 오랜 친구가 구 갖춰놓고 준비해놓고 뭐를 준비했어요? 개서는 닭개자와 기장서자인데 닭고기 그리고 기장밥. 예, 요것이 아주 손님 접대하는 것으로 유명하게 된 거는 논어의 고사가 있습니다. 논어 미자편에 보면은 자로가 어딜 가다가 이제 묵기를 청했는데 어느 노인이 자로를 하루 묵게 하고 닭을 잡고 기장밥을 지어서 그를 먹게 했다. 이런 얘기에서부터 유래가 돼서 그 후로는 손님을 접대하는 일 또는 손님 접대용 음식을 개서 이렇게 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닭고기와 안주와 기장밥을 마련해 놓고 요와 나를 초청했다는 게 멀리서 초청한 거예요. 어디로? 지전가. 전가는 시골 농가를 말합니다. 농가 시골집으로 지 올 것을 청했다. 야, 이렇게 오라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가는 거죠. 녹수 촌변합. 초록빛 나무는 촌변, 마을 주변에 빙 둘러 있고, 이게 아마 이때가 때는 여름이었는 모양입니다. 청산 과괴 사라. 청산은 이렇게 멀리 고개를 들어보니까 푸른 산이 멀리 곽외. 곽자는
우리가 성곽할 때 곽자예요. 이게 성씨도 있지만은 성은 내성을 말하고 곽은 외곽, 저 바깥, 성 바깥 쪽입니다. 그 바깥에 산은 비껴 있구나. 그러니까 초록빛 나무는 마을가에 빙 둘러 있고 청산은 푸른 산은 저 멀리 성 밖에 이렇게 비껴 있구나. 그 다음에요. 여기에 바로 이게 또 이 율시에서는 대꾸가 되는 겁니다. 녹수와 청산 그리고 촌변합 과거사 이게 서로 대를 이루어주는 것이죠. 개헌 면장포요. 개헌 이건 이제 집에 간 거죠. 헌은 원래는 집, 헌, 마루헌 그럽니다. 근데 마루를 연다, 집을 연다 이건 좀 안 그렇죠. 창문으로 봅니다. 창을 여니 이 면자는 얼굴 면자가 아니라 마주하다 동사로 쓰인 거예요. 장포 채마밭이 쫙 마주하고 마주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딱 들어오는 거죠. 파는 잡을 파자입니다. 술을 잡다 술잔을 잡고서 이제 친구 왔으니까 얘기하면서 얘기한다 이것도 동사로 쓰였어요. 상마 얘기를 뽕나무 또 뽕 농사 잘 됐냐, 삼 농사 잘 됐냐 이런 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나서 이것도 이제 그 5, 6 구조들도 대꾸입니다. 그러니까 개헌과 파주, 면장포, 화상마 이게 대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율시의 이제 형식 중에 그런 게 있는데 마지막 그 연을 보면은 대도 중양일하야. 대는 기다릴 때, 도는 일을 또자 중양일에 이 오기를 기다려서 근데 중양일은 중양절이라고도 그러는데 음력 9월 9일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중국인들이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 하나의 그 절기 명절인데 높은 데 올라가요. 등고라고 그래서 높은 데 올라가서 머리에는 산수유, 수육나무 가지를 꽂고 국화주를 마시면은 재앙을 면하고 건강할 수 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중시하는 곳이 그 절기가 바로 중양절입니다. 지금 이제 여름이니까 가을에 중양절 때 우리 다시 만나서 그때 오기를 기다려서 환례 취국화. 환례 이거는 돌아온다는 뜻도 되고 다시라는 의미도 있어요. 다시 와서 돌아와서 이때 취자는 나아갈 취자입니다. 우리가 취직, 취업 그럴 때 취예요. 국화에 나아가자. 그 얘기는 뭐예요? 국화꽃을 감상하자. 그러면서 뭐 국화꽃만 감상하겠습니까? 한 잔 또 하는 거지요. 요게 이제 과고인장의 시인데 이 시는 한적하고 아름다운 그 시골 풍경과 평온한 전원 생활을 노래한 시로 용어가 아주 평범해요. 그리고 서사가 자연스럽게 되어서 조금도 과장이 없고 농민들의 소소한 일상을 단박하게 그려내서 아주 정감 있는 그런 시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천년에서는 뭐예요? 오랜 친구가 음식을 장만해 놓고서 이렇게 시인을 초대한 것으로 봐서 이 둘이 아주 우정이 돈독한 사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연에 보면은 3, 4구가 둘째 연입니다. 이제 찾아온 거죠. 근데 딱 와보니까 그 친구 사는 동네 와니까 시골 마을을 빙 둘러싸고 있는 초록빛 나무, 멀리 보이는 푸른 산. 여기서 이제 전체적인 배경이 보여지면서 푸른 이미지를 주어서 굉장히 그 생명력이 넘치게 하는 거예요. 시 자체에. 그 다음에 이제 셋째 연에는 이제 친구네 집에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반갑다 그래서 이제 안내를 해서 방으로 들어가서 마루든 방에 가서 이제 주안상을 차려놓고서 이렇게 창문을 탁 여니까 바로 거기에 이제 채마밭이 보이는 겁니다. 무며 배추 여러 가지 곡식 이제 이런 채소들이 심어져 있는데 어때요? 딱 그냥 문 앞에서 바로 그 풋풋한 그 채소의 내음새가 풍겨오는 것 같고 물씬 그 흙 냄새가 들어오는 그런 아주 정겨운 장면 아닙니까? 그리고서는 뭐예요? 파주 화상마라. 술이 있어야겠죠. 술 한 잔 딱 기울이면서 얘기를 하는데 무슨 뭐 어려운 얘기 하지 않고 골치 아픈 얘기 안 하고 뽕나무 즉 누에 농사 그 다음에 마는 삶을 길러야 그러니까 배를 짜고 하니까 이 소소한 농사일을 얘기하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는 모습이 잘 친근하게 이제 느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연은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또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가을에 음력 9월 9일 중양절이 될 때 다시 보자. 우리 다시 찾아와서 그때쯤 되면 국화꽃이 쫙 펴 있을 텐데 가서 국화 감상도 하고 그리고 국화주 한잔하면서 우리 그 재미있게 한번 또 얘기를 나눠보자. 이런 얘기를 이제 여기서 쓰고 있는데요. 맹호에는 이런 전원을 묘사하는 시를 잘 쓰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의 시는 아주 평담하고 자연스러운 가운데 그 스스로 품격을 보여줘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일가를 이루었는데 그래서 호연체라고 그럽니다. 그걸 왕호연, 그러니까 호연 스타일입니다. 자기 나름의 체가 있어요. 그게 바로 호연체라고 이제 그러는데 이 시는 특히 호연체의 대표작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 말고도 맹호연 하면 떠오르는 시가 있죠. 춘효라고 하는 봄 새벽. 그것도 아주 호연체의 대표적인 시인데 춘면 불각효러니 처처문제조라 봄잠에 늦게 늦잠을 자다 보니 새벽이 오는 줄 몰랐더니 처처문제조라 여기저기 새우는 소리 들려라 야래 풍우성하니 밤새 비바람 몰아쳤으니 화락지다소 꽃은 또 얼마나 떨어졌을꼬. 이 시의 오원절구 굉장히 유명한 시인데 이런 형식으로 아주 쉬우면서도 그러나 그 안에 어떤 품격이 있는 호연체라는 것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시를 처음 보면 어때요? 오랜 친구의 초청으로 시골집으로 이제 찾아가는 거죠. 그 시골 길로 찾아가는 길에 있어서의 풍경. 그리고 또 친구 집에 찾아가서 딱 창문을 열고 주 한 쌍 놓고서 채마밭 바로 보이는데 거기서 소소한 일상의 얘기를 나누는 이런 정감 있는 장면. 그리고 거기서 아쉽지만 또 재회를 약속하는 이런 돈독한 우정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려진 한 폭의 전원 풍경화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맹호연은 전체적으로 그의 시를 보면은 시어가 아주 질박해요. 그리고 꾸밈이 없고 또 그렇지만은 그 의경이라고 합니다. 시에서 굉장히 중요시하는 뜻의 경계가 참신하면서도 또 격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에서도 보면은 자연미와 그리고 이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생활미 그리고 친구 간의 돈독한 우정미 이런 것들을 아주 쉬운 시어로 잘 녹여서 한 곳에 녹여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를 쓴다는 것은 결국 그 시인이 내면의 세계가 마음의 세계가 굉장히 조화롭지 않으면 이런 시를 쓰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많이 어렵지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좀 여유를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맹호현의 과고인장이라는 시를 통해서 한번 친구와의 돈독한 우정 그리고 전원의 시골의 소박한 풍경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